자, 이제 신라에 대한 제사 끝나고 요다음부터는 고구려하고 백제에 관한 건데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제사와 제례는 분명치 못하다. 다만 옛날 고기 및 중국 차서에 실린 것을 고찰해 기록해둔다. 자, 후원서에 이르기를 고구려에는 귀신, 사직, 영성의 제사 지내기를 좋아한다. 10월에는 하늘의 제사 지내며 크게 모이니 그 이름을 동맹이라고 했다. 그 나라 동쪽에는 대혈이 있어 수신이라 부르는데 역시 10월에 맞이해 제사 지낸다라고 했다. 대혈이라고 할 때 혈이라는 게 이제 동쪽을 의미하는데 고구려니까 잠깐만 화면을 바꾸자. 혈이라는 게 이제 동쪽을 의미하거든. 동쪽이란다. 구멍을 의미하거든요. 구멍이 나오면 동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대혈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수신도 사실 잘 뭔지 모르겠어요. 자, 북사에 이르기를, 북사라는 거는 그 남북조 시대 할 때 그 북쪽 왕조들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걸걸요. 자, 북사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항상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음사가 많다. 음사라는 거는 음란한 제사라는 의미인데요. 글자는 그런데 사실은 의미는 뭐냐면은 잡다한 신들, 민속 신앙에 관한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발놈들이 그 남의 집안 제사 보고 음사라 그러는 거 보면 말본새 봐라. 자, 신묘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부여신을 모시는 곳이고 나무를 깎아 부인상을 만들어 모셨다. 둘째는 고등신을 모시는데 그가 시조로 부여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함께 관사를 두고 사람을 보내 지키고 보호하는데 대개 하백의 딸과 주몽이라고 했다. 유화 부인하고 이제 주몽이겠지. 이건 아마 이제 고구려의 시조들이 다 이제 부여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양서에 이르기를, 양서라는 거는 남북조 시대 할 때 그 남쪽에 있는 양이요. 송제양진 그러죠, 그죠? 양서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거하는 곳 왼쪽에 큰 가옥을 세우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또는 영성, 사직에 제사 지낸다라고 했다. 자, 당서에 이르기를 고구려 풍속에는 음사가 많아서 이것도 아까 나왔던 그거 있죠, 민속신앙. 영성 및 일은 태양일 거고 아마 기자, 가한 등의 신에게 제사 지낸다. 기자는 우리가 아는 그 기자일 거고 가한이라는 거는 아마 칸 아닐까? 이거는 고구려 유목민족하고 붙어있던 그게 있다고 봐야 되나? 근데 등에 제사 지낸다. 나라 왼쪽에 대혈이 있어서 수신이라 일컫는데 매년 10월에 왕이 모두 친히 제사 지낸다. 자, 고기에 이르기를 동명왕 14년 가을 8월에 왕모 유화가 동부여에 가서 돌아가시니 동부에서 돌아가시니 그 왕 금화가 동부여왕이겠죠. 금화가 태후의 예로 장사 지내고 드디어 신묘를 세웠다라고 하고, 자, 태조왕 69년 겨울 10월에 부여의 거동에 태후묘에 제사 지냈다라는 기록과 신대왕 4년 168년입니다. 가을 9월에 졸본에 이르러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자, 고국천왕 원년 179년입니다. 가을 9월 동천왕 2년 228년 봄 2월 중천왕 13년 260년 가을 9월 고국 원왕 2년 332년 봄 2월 안장왕 3년 521년 여름 4월 평원왕 2년 560년 봄 2월 건무왕이 이제 그 영유왕이죠. 자, 건무왕 2년 619년 봄 4월에도 모두 위와 같이 행했다.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에도 가끔 나와요. 근데 그 시조가 아마 그 추모성왕이겠죠, 그죠? 자, 고국 양왕 9년 봄 3월에 국사를 세웠다라고 한다. 국사라는 건 나라의 사원이라는 의미인데 뭔지 알 수가 있나? 또 이르기를 고구려는 항상 3월 3일에 낭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하고 돼지와 사슴을 잡아 하늘 및 산천에 제사 지낸다 라고 했다. 자, 책부 원구에 이르기를 백제는 늘 사계절의 중간 월마다 왕이 하늘 및 오제의 신을 제사 지내고 시조 구태묘를 국성에 세우고 해마다 4번 제사 지낸다라고 했다. 요거부터 백제네요. 고구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디입니까? 교과서에서 배우는 고구려 제사라 그래가지고
동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동맹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까 그 동맹이라고 있었는데, 그지? 그래. 동맹이란 게 있었었는데 그게 후한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후한서에 나온 거를 김부식이가 뺏겨가지고 여기 이제 삼국사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중국 사서를 통해서 고구려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는 건 좋은데, 근데 그 기록이 우리의 이제 고유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동맹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 동맹의 실체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냥 10월에 모여서 제사 지낸다는 것밖에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실체도 알 수가 없고 뭘 제사 지냈는지 아니면은 뭐 형식은 무엇인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교과서에다가 그냥 고구려에는 대표적으로 동맹이라는 제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차라리 이제 시조묘에 주기적으로 제사 지내는 게 많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적어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고구려의 뭐 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동맹이라고 나온 거는 기록 한 줄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고구려의 대표적인 제사다 그렇게 침소봉퇴해 놓은 겁니다. 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맹이라는 게 동자가 동역 동자고 맹자가 이제 밝을 명자 밑에 이제 피열자가 있는 거라 가지고 동명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전해진 게 없이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지? 결국 시조묘에 대한 제사가 동맹일 수도 있어요. 좀 확실한 걸 적어놨으면 좋겠네요. 자, 이 백제입니다. 아까 책부원구부터 다시 읽어보죠. 자, 책부원구 이르기를 백제는 늘 사계절의 중간 월마다 왕이 하늘 및 오제의 신을 제사 지내며 그 시조 구태묘를 국성에 세우고, 수도겠죠. 아마 국성이라는 거는 해마다 4번 제사 지낸다라고 했다. 온조가 아닙니다. 시조는 온조가 아니라 구태라고 되어 있고요. 구태라는 건 나중에 나온 다른 책에 나오는 우태하고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백제는 초기 기록이 더 엉망입니다. 고구려보다. 고구려는 중국하고 늘 싸웠기 때문에 그 적들의 기록이라고 남아있는데 백제는 안 남아있어요. 직접 적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많이 미스테리합니다. 시조가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온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온조가 아니라 이제 우태냐 구태냐 아니면 뭐 저 누구냐 신채호 아저씨는 그거 가지고 뭐 그 소선원이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 난잡해요. 기록이 난잡합니다. 백제가 난잡한 게 아니라 기록이 난잡해요. 타임머신을 기대합시다. 자, 그리고 요인은 전부 다 주석이에요. 자, 해동고기를 살펴보면 혹은 시조 동명이라고 하고 시조 우태라고도 한다. 자, 북사 및 수서에는 모두 이르기를 동명의 후예로 구태가 있어 대방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에 시조 구태라고 이른다. 대방이라는 게 황해도죠. 자, 그러나 동명이 시조임은 사적이 명백해 그 이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석입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자, 고기에 이르기를 온조왕 20년 서기 2년입니다. 봄 2월에 단을 세우고 왕과 하늘에 제사 지냈다라고 했고, 자, 같은 왕 38년 20년입니다. 기원후 20년 겨울 10월, 그 다음에 다루왕 2년 29년 봄 2월, 고이왕 5년 238년 봄 정월, 그 다음에 동왕 10년 243년 봄 정월, 동왕 14년 247년 봄 정월, 근초고왕 2년 347년 봄 정월, 아신왕 2년 393년 봄 정월, 전지왕 2년 406년 봄 정월, 모대왕 11년 489년 겨울 10월에도 모두 위와 같이 행했다고 한다. 고구려에 대해서는 고기에서는 시조한테 제사 지냈다라고 했는데 백제에 대해서는 이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라고 했네요. 이게 시조에 대한 제사보다는 이런 게 더 중요했나? 자, 다루왕 2년 29년입니다. 봄 정월에 시조 동명의 묘에 배할했다고 하고, 책계왕 2년 287년 봄 정월, 분서왕 2년 299년 봄 정월, 계왕 2년 345년 여름 4월, 아신왕 2년
아신왕 2년 393년 봄청월, 전지왕 2년 406년 봄청월에도 모두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시조묘에 대한 제사인데 요거는 천지에 대한 제사보다 오히려 적죠, 그죠? 숫자가. 물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다 나와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많이 적긴 하네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는 시조가 동명으로 납니다. 동명인데 위에서 책부원고에서는 이제 우태라 그랬죠. 구태라 그랬죠, 그죠? 기록이 좀 다릅니다. 김부식이가 이제 동명이 그거다, 시조다라고 했으면, 확신했으면은 아까 주석에 나왔잖아, 그죠? 동명이 시조인 명백해서 그 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우리가 시조라고 하는 동명이 쪽이죠. 동명왕은 고구려의 시조인 추모왕하고 좀 달라요. 다르게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고구려가 부여에서 나왔고 그 부여의 시조가 동명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맞다 그러면은 고구려의 왕들이 이제 부여에서 건국 신화를 뺏겨와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왜냐하면 너무 유사하니까. 근데 또 부여에 이제 건국 신화 적혀 있는 거는 저기 중국의 논형인가, 왕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논형인가 하면 거기 나와 있다 그러고, 전 논형을 직접 읽어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제가 부여계라 그러면, 뭐 고구려도 부여계로 나왔다고 하지만은 백제가 부여계라 그런다 그러면 백제 왕들을 이제 사실 뭐 고구려 쪽에서 직접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부여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이제 예를 들면 고구려에서 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고구려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 남쪽으로 남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여러 정황들이 맞아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타임머신밖에 없습니다. 타임머신 열심히 공부해서 타임머신을 만드세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제사지입니다. 제사지. 삼국사기 첫 번째 지인 제사지입니다. 요 이후로는 이제 악지가 있어요. 악지 뭐 음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음악과 예학에 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일단 오늘 조금 이따 읽거나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저 제사지까지 읽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